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부분 지금 이런 식의 글쓰기를 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뭐냐면 말하는 대로 글을 쓰는 거죠. 글이라는 것은 나 혼자만 보기 위해서 글을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방송대의 과제의 특성상 이거를 평가하는 분들이 보게 되는 그런 글이 되겠지만은 글을 쓰면서도 이제 좋은 글쓰기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배우자 이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과제를 많이 작성을 했고 또 과제를 통해 가지고 좋은 점수, 높은 점수를 받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령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이제 정답이나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이제 교재 같은 것도 있습니다. 글쓰기 교재도 있고 학교에서 출판문화원에서 제공하는 어떤 글쓰기 책자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책을 읽어보면은 확실히 좀 요령이 생기는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정확하게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여기 이제 1번을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개조식으로 쓰라 그랬는데 개조식도 아니고 지금 서술형으로 지금 작성을 해놨는데 이것도 완전히 다 수정을 해드렸어요. 이제 실리콘의 원료인 모래는 반도체를 만들고 광섬유의 원료인 유리로 고속 정보통신을 만들며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물질들로 오늘날 반도체 기술과 통신 기술은 산업과 사회를 가장 크게 변화시킨 정보혁명을 일으켰다. 자, 여기서 주어가 뭡니까? 여러분들 주어를 좀 발견하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여기서요? 주어가 뭐죠? 문장 하나에는 주어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뭐 영어가 됐든 뭐 한국어가 됐든 한글이 됐든 뭐 어떤 나라 언어가 됐든 간에 주어는 그 문장이 하나이죠, 사실은.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수식이나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는 그런 이제 주체들이 좀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 그런 복잡한 문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은 굳이 그렇게 복잡한 문장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간단한 게 주어와 동사, 주어 서술어 관계만 정확하게 해주고 또 뭔가를 한다 그러면 목적어 정도 뭐 그 정도의 문법을 적용하면은 충분한 의사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시 보자면은 실리콘의 원료인 모래는 이게 주어입니까? 지금 모래는 정보혁명을 일으켰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장이 너무 콤마를 찍어가지고 너무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전달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래가 지금 정보사회를 이끌었는지 아니면 광섬유의 원료 유리가 정보사회를 만들었는지 뭐 흔히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물질들이라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이게 정확히 뭐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이제 핵심 단어로 볼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모래나 어떤 이제 유리나 그런 것들 물질들이 결국에는 어떤 이제 통신 기술의 발전을 일으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자 싶은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 통신 기술이 어떤 이제 산업과 사회를 변화시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뭐 복잡합니다.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좀 수정을 해봤는데 이렇게 한번 수정을 해봤어요.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산업사회에서 정보혁명을 일으킨 주요한 요인은 반도체 기술과 정보 기술을 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만 하면은 딱 맞지 않겠습니까? 더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뭐 반도체 원료가 뭐 실리콘이고, 실리콘의 또 원재료는 모래고, 뭐 그런 것들은 뭐 굳이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개조식으로, 하는 거니까, 뭔가 이제 주요한 핵심 단어들, 핵심어를 끄집어내가지고 그것만 이렇게 소개를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너무 깊숙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 반도체 기술과 통신 기술로 인해서 정보혁명이 일어나게 됐다. 이러한 내용만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문제, 그럼 반도체 기술과 통신 기술이 어떻게 발전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거나 설명할 때 어떤 이제 재료나 이런 것들도 들어갈 필요가 또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이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굳이 우리가 어떤 이제 공학적으로 뭐 재료가 어떻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그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그 원리를 이해하는 거는 어떤 공학적인 측면에서 그거를 좀 이해하고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이 사회 구조 현상 그런 것들을 이해했을 때는 뭐 굳이 그런 얘기를 꺼내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쓰기를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주어, 그러니까 요인은 이거다. 통신 기술과 반도체 기술이 요인이다. 뭐 그렇게 간단하게 딱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일본의 정치 경제학자인 오리가사 가즈후미 교수는 정보화 사회 이후의 발전 단계를 정보 사회와 고도 정보 사회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정보화 사회는 크게 정보의 시대, 지식의 시대, 지혜의 시대로 발전함으로써 정보보다 지식, 지혜보다 지혜의 가치를 중요시하게 되는 시대로 발전했다. 자, 이렇게 이거를 뭐 개조식이라고 써야 되는데 이것도 서술을 굉장히 길게 해놨는데, 결국에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 이 정보 사회에서 이 일본의 정치 경제학자인 오리가사 가즈후미 교수를 중요시하게 보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누가 그거를 얘기를 했든, 누가 이 정보사 이후의 발전 단계를 정보사회와 고도 정보사회를 분류하였다라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교수가 이거를 분류한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정보사회에서 그 사람이 분류했다,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보화 사회가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거를 설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실 핵심 그 문장은 있긴 있습니다만은, 자, 정보화 사회는 크게 정보의 시대, 뭐 아까 읽었으니까. 근데 정보의 시대, 지식의 시대, 지혜의 시대, 이렇게 계속 뭔가 반복이 돼요. 이 문장에서 이 반복이 되는 거는 굉장히 좀 부자연스럽게 만들죠. 그러니까 뭐 단어를 앞에서 썼던 거를 또 뒤에서 쓰거나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거를 뭐 전문 용어가 다 있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워 보여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또 간단하게 줄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정보화 사회는 어떻게 작성을 하면 되냐면, 정보 사회는 크게 정보, 지식, 지혜의 시대로라고 간단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정보 시대, 지식의 시대, 지혜 시대, 이게 아니라 정보, 지식, 지혜 시대로 하나로 탁 묶어버린 거죠, 여기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문장이 깔끔해집니까? 시대로 발전함으로써 지혜의 가치를 가장 중요시하게 되었다. 뭐 이렇게까지도 써도 되고 뭐 되는 시대로 발전했다.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쓰면 되는 거죠. 굳이 또 앞에 교수 뭐 누가 얘기했다 뭐 그거를 굳이 써가지고 할 필요는 없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문장을 좀 깔끔하게, 또 그 개조식이라고 하라고 했으면은 개조식에 맞게 그렇게 작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글 쓰는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아주 짧게, 주어와 서술어가 맞게. 자, 여기도 보시면은 21세기에는 시간과 공간 장애로 인한 제한적인 부분이 사라지며 사이버로 이용하는 가상의 교육과 학교, 근무와 공간 등 교육 분야에 큰 변화를 주며 전통적인 교육 방법과 다른 새로운 사이버 공간의 교육이 시작되었다. 이건 뭐 주어가 21세기에는 이라고 하는 그 시간적인 그 개념으로서의 것을 주어로 삼았는데, 그렇잖아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근데 이런 거를 또 주어로 하기에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전체적인 틀에서의 주어는 정보사회라는 이 큰 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화 사회는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정보사회는 뭐다?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가지고 정보사회의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교육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그렇죠? 교육과 학교, 뭐 교육 분야에, 그죠? 이분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이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간의 교육이 시작됐다. 옛날에는 전통적인 교육 방법으로 진행이 됐지만 요즘에는 사이버 공간에서 교육이 되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교육에 대해서 큰 주어로 이제 묶는 겁니다.
정보사회 교육은 시공간의 제약이 사라져서 전통적인 교육 방법에서 사이버 공간의 온라인 교육으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글을 작성을 해야 돼요. 글을 써야 돼요. 정보사회 교육은 이게 주어고 교육으로 변화되었다. 교육은 변화되었다. 뭘로? 전통적인 교육 방법에서 사이버 공간의 온라인 교육으로 변화되었다. 사실 뭐 사이버 공간 이런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전통적인 교육 방법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변화되었다. 이렇게만 설명해줘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온라인 교육인 거니까요. 온라인 교육은 무엇이 기반에 된 거냐면, 무엇을 기반으로 하는 거냐면 시공간의 제약이 사라졌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쵸? 그게 정보사회의 교육이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된다는 거죠. 앞서 다시 보면 21세기에는 시간과 공간 장애로 인한 제한적인 부분이 사라지며, 시간과 공간 장애로 인한 제한적인 부분, 이것도 굉장히 지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21세기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져, 이렇게 써도 되는 건데, 그죠? 아까 뭐 그렇게 썼죠, 사실은. 제약이 사라져. 그거밖에 없습니다, 답이. 그걸로밖에 추격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도 이야기 의미 전달이 충분히 된다는 거죠. 사이버로 이용하는 가상의 가상 이런 것도 사이버 공간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이 돼 있어요. 의미가 중복이 돼 있고, 또 교육과 학교 근무와 공간 등 뭐 이게 어떤 식으로 변화되어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없애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불명확한 것들은 굳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런 것들은 빼버리고, 교육이 전통적인 것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변화됐다. 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렇게 작성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글을 좀 논리적으로 글을 써야 되는 것이 맞고요. 좀 이제 장황하게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문장에 대해서 어떻게 글쓰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글을 쓰는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